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요, 오늘 당원인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들만큼, 아니 후보들보다 더 주목받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의 현장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과는 우리 당이 확실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근식 후보의 발언 바로 맞받아서 전한길 씨가 이제 배신자라고 이제 연호를 하면서 거기 있던 청중도 같이 이렇게 배신자를 계속해서 외치는 모습을 보셨는데, 지금 저 현장에는 당원이기도 하지만 전한길 씨가 이제 언론사 발행인, 언론인 자격으로 프레스석에 앉아 있다가 특정 후보 연설을 좀 가로막고 청중들을 동원해서 한참을 이렇게 배신자라고 외치면서 연설회가 잠시 중단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그림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단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예. 눈살이 찌푸려지는 장면이고, 축제가 되어야 될 전당대회에서 저런 소란과 소동이 전한길 씨에 의해서 벌어지게 된 것 참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전한길 씨가 언론인 자격으로 저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어 도단에 가까워요. 오늘도 그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확인해 줬는데, 전한길 뉴스라고 하는 매체가 지금 국회 출입 등록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가 언론인을 자처한다면요, 왜 당적을 가집니까? 중립적으로 취재를 해야죠. 그리고 저 자리에서 팔뚝질을 하면서 특정한 구호를 연호하게끔 청중을 선동하는 것이 과연 취재 활동입니까? 모든 면에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내에서도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상원 윤리위원장도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고, 예. 오늘 첫 회의를 했고 앞으로 또 조속하게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 밝히지 않았습니까? 빠른 속도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가능한 징계가 4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네.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경고로 넘어갈 사안은 아니죠. 그리고 당원권 정지를 한다면 전한길 씨가 입당한 것이 알려졌을 때 이분에 대해서 당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지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당원으로 받아주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유력한 선택지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다음에 탈당 권고는 네. 탈당 권고를 받고 나서 10일 이내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제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날짜가 8월 22일이잖아요. 그러면 내일 당장 탈당 권고를 한다고 해도 열흘이 지나면 전당대회가 그때 끝납니다. 네. 즉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활동을 하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아마 탈당 권고도 가능한 선택지가 되게 부족한 측면이 있고, 저는 그래서 제명이 사실상 유일한 해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구체적인 물리적인 일정들을 봤을 때도 구체적인 내용들 중에서는 제명이 유일한 답인 것 같다.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한길 씨가 입당할 때부터 좀 일부 잡음이 좀 있었는데, 애초 입당할 때부터 당 지도부가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죠. 입당할 때부터 미온적인 태도였고, 사실 그 지금 합동 연설회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도 이제 와서 뒷북으로 제재를 하고 징계를 하겠다라는 부분도 국민들이 보시기엔 좀 의아하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행사 도중에서 사실상 행사를 방해하는 정도의 배신자라고 외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나왔을 때 바로 제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부랴부랴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민망한 장면이 펼쳐졌기 때문에 징계를 개시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좀 뒷북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다만 이 전한길 씨와 관련된 이 잡음들이 전한길 씨가 입당할 때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좀 더 그 본질적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제대로 국민의힘이 빠르게 손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후과를 치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어도 탄핵이 확정되었을 때만이라도 국민의힘이 그 관계를 절연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과 같은 논란이 벌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 와서도 계속해서 관계에 대해서 매듭짓지 못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는 모양새로 사실상 손절했다라고 주장했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사실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은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도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또 전한길 씨가 여러 가지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뭐 적극적으로 또는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전환길 씨에게 어느 정도 끌려가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환길 씨에게 당이 좀 끌려가는 모양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전환길 씨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제명이랄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앞에 이제 후보들 중에서 좀 우호적인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징계가 어떤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예. 지금 이른바 극우라고 불리는 극단적인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전체 보수에서 얼마나 되는 비중을 차지하겠는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정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3년 반 전에 정권 교체에 성공할 때 국민 48.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3분의 2 정도가 이탈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분모가 극히 줄어든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일부의 분들이 과격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체 보수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목소리가 크고 행동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마치 보수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일종의 착시 효과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정치 행위를 과격하게 할 때는 대부분 소수일 때 그렇게 합니다. 민주화 이후에 90년대 한 총련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 보수 유권자들께서도 지금 이런 극단적인 흐름들이 과연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겠는가? 아니면은 현재 보수 내에서도 엄연히 소수이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들이 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 신세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부분을 충분히 헤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당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보수를 재건하기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 좀 해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